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 11월 2일에 이어서 11월 9일에 했고요. 이번 주말 11월 16일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름은 김건희 윤석열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이랬는데, 제가 어저께 연이은 오판 뭐 이런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왜냐면 11월 2일에 예상보다 숫자가 적다 그러다 보니까 9일에는 이제 민노총이 오후 4시에 그 같은 장소 서울시청 앞에서 그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촛불 행동이라는 데가 또 시청 앞에서 그 5시쯤에 행사를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건 6시 반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노총 촛불 행동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 조금 기다렸다가 또는 행진을 하고 와서 합류를 할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숫자가 좀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합류하면 숫자가 굉장히 커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했는데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11월 2일에 집회 참석 인원은 민주당은 30만 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17,000 내지 2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공식적으로는 집계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라는 데를 보면 26,000에서 28,000 요 정도가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에서부터 숭례문, 남대문까지 그 유동인구가 13,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불과 한 13,000, 15,000 뭐 이 정도밖에 과학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엄청나게 실망했을 것이다 하는 건 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제는 민주당 주장조차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일에 30만 명 주장했다가 11월 9일에 20만 명 주장을 하면 적어도 33%가 줄었다 하는 걸 본인들도 인정하는 셈이죠. 자기들 주장으로도. 근데 경찰 추산을 보면 15,000명. 그러니까 뭐 한 2,000명 내지 5,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경찰 추산도.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경찰 추산이라는 거는 나름 과학적입니다. 3.3 제곱미터당 뭐 6명 내지 10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서 있을 경우 뭐 집회니까 보통 서 있죠. 앉아 있으면 그거보다 더 줄어들죠. 앉아 있으면 뭐 4명 내지 5명 뭐 이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어제 15,000명 줄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11월 2일 집회를 앞두고서도 이재명 대표가 각 지역위원회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죠. 지역위원회가 옛날 지구당입니다. 전국에 25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왔다. 11월 9일을 앞두고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명태균 씨 간의 통화를 공개하고 뭐 이러면서 동원령을 내렸죠. 뭐 심지어는 그 하루 앞두고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서울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 그러면서 자기 그 계양을 그 당원들한테는 계양을 깃발 아래에서 뵙겠다. 뭐 이렇게 단체 문자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런 안내까지 했다고 합니다. 9일 오후 4시 30분. 그러니까 이거는 2시간 전이죠. 집회 2시간 전에 계양을에서 집결해서 서울역 방향 열차 맨 앞칸에 모여서 이동하자, 이렇게 권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타고 가자. 그리고 서울시청역 8번 출구 앞에 계양을이라는 깃발 아래에 모이자. 아마 거기서 뭐 거의 인원 체크 같은 거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 거의 우협이죠. 참석 안 하면 앞으로 뭐 별로 좋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별로 오지 않았다. 뭐 따지고 보면 아마 이런 식이면 계양을에서만 수천 명 동원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자기 지역구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호소를 하는데 그런데도 별로 먹히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만 해도요, 서울, 경기, 인천 120개가 넘습니다. 지역위원회가. 만약에 거기서 한 1,000명씩만 동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10만 명입니다. 12만입니다. 12만. 그럼 거기서 한 300명씩도 동원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중에 또 자발적인 참석자도 있을 거거든요. 뭐 개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 민주당 내의 관망파들이 지금 현재 유보, 외면하고 있는 거다. 이 총동원령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다. 왜? 앞에서는 충성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계산. 정말 이재명 대표 가지고 될라나. 그리고 뭐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마찬가지로 지금 뭐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 때문에 김건희 규탄하고 있는 것 아니야? 조금 더 두고 보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싫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탄핵하자는 건데 크게 동의하지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도층,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이 나올 리는 없고 그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이 합류하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뭐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합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무슨 기폭제가 있어야 되겠죠. 도화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016년 뭐 태블릿 PC 같은 뭐 이런 도화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건 없고, 그러니까 1986년 60항쟁의 넥타이 부대 합류, 그 다음에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뭐 이런 것처럼 중도층이나 뭐 이런 데에 대거 합류가 지금은 없는 거죠. 없는 이유는 결국 이게 이재명 대표가 11월에 두 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뭔가 분위기를 조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것, 내지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중도층이 지금 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나 한번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무리 호소하고 뭐 나와주십시오, 시청력을 푸른 빛깔로 물들여 주십시오라고 해도 결국 자기 살자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판단 때문에 중도층이 외면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 그 일반 지구당에서는요, 이제 뭐 수도권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지하철, 전철 뭐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이제 자비로 해서 와라 그러면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일정한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와라 그러는데 그냥 말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6시 반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각자 해산. 글쎄, 저녁 식사라도 하거나 차 한 잔이라도 해야 될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걸 이제 지역위원장들, 현역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 장외 집회라는 건요, 늘 돈이 듭니다. 이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과거 같으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또는 지역위원장이 일률적으로 그 돈을 풀었죠. 지금은 뭐 돈복주 사건도 있고 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맨입으로 그냥 지하철 뭐 이런 거 비용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라. 그 정도의 사람들은 강성 지지층 외에는 없다. 근데 강성 지지층 중에서도 관망하는 사람이 생겨난 것 아니냐,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김건희 여사 규탄 좋은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는 거 우리도 다 안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렸을 때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텐데 그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민주당 내의 친문 비명, 그러니까 친명이 아닌 친문 비명, 또 상당수의 당원들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규탄하고 그 반사 이익을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닌 민주당이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갤럽 조사 같은 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부정평가가 저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약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전부 다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이 늘어나는 성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이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또는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중도층이 그냥 일단 중간지대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의 그 최대 혜택을 받는 부분에 관해서 조금 유보적이죠. 제가 유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으로 확 쏠림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아마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금요일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 그 다음에 11월 25일 위증교사에 대한 1심 선고의 결과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이 장애 집회 이게 먹히지 않는 이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원내, 특히 야권은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입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법률상. 근데 이제 워낙 황당한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제의 요구를 자꾸 받게 되는 거죠. 황당한 짓이 아니고 정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만 맞는 걸 내놓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저는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다 하면 되는데 무슨 뭐 특검을 하자, 김건희 여사 진상규명하자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아마 국민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이걸 해야 된다. 국민들 거기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중립적인 사람이, 중립적인 특별검사가 하자. 예를 들어서 가장 중립적이라는 게 뭐 변협 추천 뭐 가능하죠. 변협에서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서 진상규명 해보자. 아마 그러면 국민들 50%를 훨씬 상회하는 인원이 찬성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어찌 보면 진상규명 자체가 두려운 거죠. 민주당이 두려운 거죠,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했는데 별거 아니다 나오면 민주당이 인정하기 싫은데 이런 결과를 저는 두려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과연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했던 이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 김건희 의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이 민주당 주장에 동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총동원 호소를 해도 집회 인원은 줄었다 하는 거고요. 11월 15일 1심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11월 16일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1심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이 집회가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6개월 또는 이 6개월에 집행유예 뭐 1년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아마 그 다음날 글쎄요. 규모가 더 줄어들 거요? 뭐 조국 혁신당하고 함께 한다고는 했지만 아마 또 무슨 꼼수를 부릴 겁니다. 뭐 민노총 100m 근방에서 한다든가 또 뭐 촛불 행동하고 뭘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타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중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총동원령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린 내용 11월 2일, 11월 9일 이게 규모가 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되고 쪼그라드는 이유. 이재명 대표는 계속 나와달라고 하는데 그걸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말 집회, 그거는 15일 선고 결과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